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캐시에서 매핑 프로세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시의 매핑 프로세스는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요, 이런 거죠. CPU가 또 메모리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의 용량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CPU에 비해서 주격장치의 속도는 좀 떨어지죠. 그래서 아주 작은 주머니인 캐시라는 것을 마련을 해서 CPU가 많이 찾을 것들을 이제 캐시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메모리는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주소 번지가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00, 00, 0001 이런 식으로 10, 0000 뭐 10, 0001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가 긴데 캐시는 공간이 작으니까 주소의 단위가 이제 짧은 거죠. 네, 예를 들어서 00번지, 01번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A라는 데이터를 캐시에다 집어넣을 때 캐시에 몇 번째에다 집어넣어야 되냐. 그게 이제 고민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넣는 방법이 뭐냐.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직접 사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관 사상이라는 것이 있고, 네, 집합, 네, 연관 사상이다. 자,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직접 사상이다라는 것은 뭐냐, 꼭 캐시에 넣는데 여기서 지정한 번지, 꼭 해당된 번지, 캐시에 지정된 위치에만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여기 끝에 있는 두 개의 번지를 주소로 캐시의 주소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얘는 꼭 01번지에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계산 그런 작업이 없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고 매핑을 이제 알고리즘이 간단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실패할 확률이 많다. 왜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A, B, C, D라는 데이터가 있다. A가 01번지에 들어갈 거예요. C는 어때? C도 01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들어갈 공간이 이제 자주 없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이제 있다라는 게 직접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나누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내가 캐시의 주소로 사용을 할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이 주소를 이런 식으로 나눈다 그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캐시의 인덱스 필드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나눠가지고 캐시 메모리의 특정한 주소에다가 네, 저장하는 그런 방식이 직접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를 생각했냐면 연관사상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캐시에 어느 위치에나 들어가도 돼요. 아무데나 던져 놓는 거죠. 근데 아무데나 던져 놨을 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이제 공부하느라 바빠서 여러분 방에 방 정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침대에다가 옷을 막 널브러져 놔두는 거 있죠. 나는 내 옷을 잘 찾아요. 근데 제3자가 와서 뭔가 내 방에 있는 어떤 특정한 물건을 찾을 때 못 찾는 거죠. 어디다 놔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 연관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특정한 데이터 A, B, C, D, 뭐 A라는 데이터를 캐시에 몇 번째 집어넣을까? 그냥 아무데나 이제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데나니까 비어있는데 아무데나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은 없다고. 일단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매핑을 시켜야 되잖아. 메모리에 A라는 번지가 캐시에 몇 번째에 자리 잡고 앉았다. 그걸 이제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좀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핑 과정이 이제 복잡하다라는 단점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생각했냐면 집합 연관 사상을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일한 01번지에 C가 들어가요. 근데 CPU가 또 01번지로 생긴 A를 찾는 거죠. 이럴 때 충돌이 일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번지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두 개씩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소가 나오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은 두 군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트라고 그러죠. 1번 세트에도 똑같은 번지에 들어온 걸 두 개의 칸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세트 0은 정해져요. 그래서 정해놓은 거죠. 0, 0은 A구 세트 0 그룹이고 0, 1이면 뭐 1번 그룹이고 이렇게 세트를 정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세트를 정해진다. 세트는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딱 정해진 곳에만 들어가야 된다. 그게 뭐였어요? 직접 사상의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세트 0에 이제 선택이 됐어요. 자, 지금부터 B는 세트 0에 들어오기로 했어요. 들어왔어요. 칸이 두 칸이 있죠. 어디로 들어갈까? 이 중에서 아무데나. 네, 아무데나 들어가요.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뭐였어요? 연관사상이죠. 그래서 직접 사상의 특성과 연관사상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주소가 결정이 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two-way, two-way 집합 연관사상이다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얘를 세트라고 하고 얘를 하나의 블럭이라 그럽니다. 하나의 세트에 블럭이 두 개가 있다. 2A다 라는 거고 만약에 하나의 세트 0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4개가 있다. 그러면 얘는 4웨이 집합 연관사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었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CPU가 이제 A를 찾았어요. 네, A가 이제 01번지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B를 찾는 거예요. C를 찾는 거예요. C. 그럼 C는 또 01번지에 들어가야 되니까 A를 밀어내고 C가 들어오는 거죠. 01번지에. 제일 먼저 A가 들어오는데 밀어내고 C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올 때는 메모리에서 어쨌든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근데 또 CPU가 또 그 다음에 A를 부르네요. 그럼 C 빼고 또 A가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번갈아 가서 일어나면은 계속 메모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2A 집합 연관사상은 칸이 두 칸이니까 둘이 다 이제 01 형태가 나왔다. 01 형태가 세트 1으로 이제 결정이 났다. 그러면 이제 A도 넣고 C도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CPU가 A를 부르면 A가 가고 C를 부르면 C가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되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블럭에서 제일 먼저 인덱스에 의해서 캐시 내의 집합, 세트가 결정이 되고요. 네, 세트 집합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해당되는 집합 내에서는 이 집합 내에서는 아무 위치나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직접 사상과 연관 사상을 혼합한 방식이다.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 연관 사상 우리가 이제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캐시에 이제 기록하는 방식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CPU가 있고 여기에 이제 캐시가 있고 메인 메모리가 있죠. 네.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서 우리가 A, B, C라는 이제 세 개의 데이터 값을 캐시에다가 넣었다라는 거예요. A, B, C. 그런데 이제 CPU가 연산을 하네요. 연산. 그래서 A라는 값이 원래 10이었는데 10을 가져왔죠. CPU가 연산을 하니까 A 값이 이제 15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캐시에서는 A가 15인데 메모리에서는 A가 10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라는 값을 언제 메모리에도 바꿀 것이냐. 자, 그거죠. 그래서 즉시 쓰기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write through 방식이다라고 하는데요. 캐시 값이 바뀌면 캐시 값을 기록함과 동시에 메모리에도 기록을 한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동시에 값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럼 항상 캐시에 있는 값과 메모리에 있는 값은 항상 데이터 내용이 일치하겠죠. 그리고 이제 주 기억 장치에 대한 내용도 항상 최신의 데이터 값을 유지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많다면 A부터 Z까지 값이 막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면 어때요? 메모리를 너무 자주 접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죠. 네, 이 데이터 값이 자주 바뀌어 버리면 메모리에도 이제 자주 접근해야 되는 거고 메모리 한번 접근할 때마다 처리 속도는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제 나중에 쓰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write, 네, write, 백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에 쓰기 동작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캐시의 내용만 이제 갱신이 되는 거고요. 어떤 일정한 시점에 주격장치의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캐시 내용만 계속 바뀌고 일정한 시간 후에 주격장치 이제 내용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한 시점에 있어서는 캐시에 있는 내용과 주격장치에 있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신의 데이터는 항상 누가 가지고 있어요? 캐시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입력 장치에서 뭐를 가져와서 뭔가를 하고자 한다. 이 입출력 장치에 있는 내용들은 캐시가 더 최신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캐시를 이렇게 이제 통해야 한다. 그런 단점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분을 해주면 돼요. 동시에 바꾼다, 즉시 쓰기. 나중에 바꾼다, 일정한 시간 후에 나중에 바꾼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쓰기. 이런 기록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뭐를 볼 거냐면 이제 가상 기억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기억 장치다라는 것은 이제 버추얼 메모리다라고 하는데요. 가짜 메모리인 거예요. 무슨 말일까라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메인 메모리가 돼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가 이제 다 찬 거죠. 이 메인 메모리 더 큰 이제 이만한 프로그램이 이 속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와요. 실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죠. 메모리가 이렇게 부족해도 이렇게 큰 덩어리에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좀 하자라고 연구를 한 게 가상기억장치예요. 그래서 주기억장치의 용량이 부족하니까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할게요. 보조기억장치 대표적으로 하드디스크에는 이제 장치가 이제 공간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한 덩어리를 여기다가 이제 올려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원래는 안 되는데 보조기억장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주기억장치가 마치 큰 용량처럼 보이게 하겠다라는 거죠. 뭐뭐처럼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이게 가상 기억 장치다 거고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블럭으로 쪼개 가지고 해당되는 블럭을 이제 필요할 때만 주격장치에 적재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는 가상기억은 실제는 보조기억장치죠. 이거는 이제 용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속도는 어쩔까요? 떨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결론은 보조기억장치, 눈에만 주기억장치처럼 보이는 거고 안에서 돌아가는 것은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속도는 떨어져요.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가상 기억장치에서 사용되는 보조 기억장치는 이제 디스크 또는 이제 직접 처리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어떤 거를 이제 우리 해결을 해야 되냐면 주소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에서 쓰는 그런 주소의 개념과 메모리에서 쓰는 그런 주소의 개념이 서로 다르죠. 그럼 또 이걸 어때요? 서로 매핑 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소의 개념이 가상 주소의 개념. 가상 주소는 이제 뭐냐면 보조 기억 장치 속에 들어있는 이제 주소의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기억 주소다라는 것은 이제
주격장치에 있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용어상으로 물리적인 주소다 이렇게 하고 되고요. 이런 주소들의 집합을 이제 메모리 공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이 가상 주소를 주격장치 안에서 들어가도록 실기억 주소로 이제 변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실제로는 가상 주소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로 가져와야 되죠. 메모리는 무슨 주소 기법을 따라줘야 돼요? 기억 주소 기법을 따라줘야 되죠. 그래서 가상 주소를 실기억 주소로 변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상 기억 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관리 기법에는 이제 어떠한 게 있냐면, 페이지 기법이 있고요. 세그먼트 기법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 페이지다라는 것은 이제 보조교육 장치에 이제 저장된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위로 주격 장치에 올려야 되겠죠. 자, 보조교육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을 동일한 크기로 나누는 겁니다. 동일한 크기. 자, 동일한 크기로 나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 기법이 돼요. 여러분 책에 보면 1페이지, 2페이지 그런 식으로 하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어때요? 다 사이즈가 똑같죠. 1페이지와 2페이지 사이즈가 틀린 거 봤나요? 네, 동일하죠. 페이지 기법이 되고 세그먼트 기법은 어쩌냐면 프로그램을 서로 크게 달라요. 가변적인 크기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기법이 됩니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주소 매핑을 시킬 거냐? 가상 주소에서 쓰는 주소 지정 방식과 실기억의 주소 형식은 다릅니다. 이제 크기도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몇 번 페이지다 해서 페이지 번호 이제 쪼개니까 몇 번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다 변위값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공간이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나눴다 그거죠. 그럼 나 이거 페이지 번호를 붙이는 거죠. 0번,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 그래서 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게 이제 변위가 되는 거고요. 실기억 장소도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단위를. 그 다음에 이제 변위값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연동을 시켜주려면 짝짓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페이지 맵 테이블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페이지 맵 테이블. 페이지 맵 테이블은 이제 가상 주소와 실기억 주소를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페이지 번호, 해당되는 페이지 번호, 이 해당되는 페이지 번호가 몇 번 페이지 프레임 번호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준다 그거죠. 페이지 프레임. 그 다음에 이제 끝에는 변위값 이렇게 지정해 준다. 그래서 페이지 맵 테이블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데이터, 페이지 번호에 있는 A라는 데이터가 여기 주격 장치에 몇 번 프레임에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가상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실 주소, 실 기억 주소가 어떻게 됐냐면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매치시켜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페이지 번호 2번은 실 기억 장소 3번에 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변위 값을 나열을 해줘야 되는데요. 변위 값은 이제 10이다라는 걸 나타내 주고요. 여기 끝에는 이제 1이다, 0이다가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참조하는 페이지가 이제 주격 장치에 있으면
주격 참조하는 페이지가 주격장치 있으면 이제 1이다라고 표시하고 없으면 0이다라고 표시하는 상태 비트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2번 페이지 번호, 그다음에 3번 프레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기억 장치에서는 3번 페이지 번호 3번이 되는 거고, 자, 이 3번에 이제 뭐가 붙게 돼? 변위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0번, 1번, 2번 해가지고 10번, 10번에 이제 실제적인 데이터가 있다. 3번에 변이 10번 위치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가상 기억 장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무슨 메모리가 있냐면 연관 메모리가 있습니다. 연관 메모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것이 뭐냐면 내용을 가지고 찾는다.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메모리는 모든 것이 다 주소로 저장이 돼요. 주소. 그래서 10번지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 네, 그러니까 메모리에 보면은 10번지에 홍길동이라는 데이터가 있었을 때 10번지의 데이터 가져와. 그러는데 홍길동 데이터 가져와. 그럼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는 이제 주소를 가지고 찾게 되는데, 여러분 핸드폰의 연락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에도 이제 저장 장치라는 게 있을 거고, 이제 저장 장치 내외 번지가 있을 거예요. 10번지에 홍길동이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핸드폰의 연락처 찾을 때 10번지 있는 데이터 가져와. 그러지 않죠. 홍길동 가져와. 홍 치면 이제 홍길동 쭉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찾을 때 주소로 찾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찾는다?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찾는다라는 거죠. 홍길동 또는 홍길동 이런 식으로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찾는 것을 뭐라 그런다? 연관 메모리다라는 거다라는 거죠. 연관 메모리. 자, 되었죠? 네,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 연관 메모리에 대한 이제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인수 레지스터. 네, 그래서 인수다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키 레지스터. 네, 자, 키는 이제 마스크, 레지스터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치 레지스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 메모리가 인수 레지스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 레지스터다라고 하는데 뭐를 찾을 거냐? 네, 찾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를 기억하는 거죠. 홍길동을 찾겠다 그러면 홍만 쳐도 나오고 길동만 쳐도 나오죠. 이런 일부의 데이터를 이제 말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 레지스터에서 기억된 내용 중 거기서 이제 검색에 사용될 비트를 이제 결정하는 레지스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 레지스터에서 검색에 사용될 비트와 동일한 위치 비트에 이제 1로 이제 세트를 시켜 놓고요. 1로 세트되어 비트들을 뭐라고 하느냐? 마스크 비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스크 레지스터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 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치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매치 레지스터는 이제 뭐냐면 내가 해당되는 이제 내용을 찾았다. 그럼 찾았다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이 찾았음 이런 거를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쓴 거다. 매치 맞았다,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걸 다른 말로 일치 지식이다라고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찾는 것은 이제 연관 메모리다. 이거는 이제 조금 참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제 복수 모듈 기억 장치다라고 있습니다.
자, 복수 모듈 기억장치다라고 하면은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예, 기억장치 모듈을 이제 여러 개 가진 기억장치. 그래서 복수다. 그리고 모듈이라는 나눠진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라는 건데요. 주격장치와 CPU의 속도,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메모리에 가서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 나눠져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제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서는 하나죠.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겁니다. 시 분할 처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분할해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주격 장치를 빠르게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인터리빙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메모리의 인터리빙 기법이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하나의 메모리가 있다. 하나의 메모리가 있다. 그럼 이 하나의 메모리를 이제 쪼갠다 그거죠.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을 합니다. 이게 쪼갠다라는 거죠. 큰 덩어리의 메모리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듈화 시켜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여기 있는 모듈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단위 시간, 일정한 시간 동안에 여러 군데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CPU는 빠른데 CPU에서 이제 메모리에서 처리해주는 속도, 이것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속도를 증가를 하자라는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데이터를 빨리빨리 가져오자 이게 이제 대역 폭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캐시라든지 고속 DMA 전송 등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역폭이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1초 동안 전송되는 최대한의 정보량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밀실 같은 데 딱 들어가 가지고 이제 도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막 금은 보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가져올 수는 없어요. 이 문을 통과하려면. 이렇게 1초 동안에 얼만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많이 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은 떼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이제 대역폭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역폭이 많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메모리 인터리빙 기법은 이제 뭘 하기 위한 것이다?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기법이다. 라고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모리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